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셨던 2026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임용 1차 시험이 끝나서일까요?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요청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학교 현장에서는 올해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했던 것들을 평가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미래장학 가이드북 교육지원청 편을 살펴보면서 음,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평가와 연계해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고 다시 평가하고 완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기교육의 정책과 또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을 통한 교육 활동의 실현이 같은 방향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은 항상 책무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26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올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한번 천천히 성찰해 보시고 내년도 계획을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 정책과 연계해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과거에 2025학년도 또 2024학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경기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그것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임용 이후에 학교 현장에 이제 예 입직을 하시고 나면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정책과 또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같은 맥락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여러 번 보면서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음 작년에 이 공교육 확대를 위한 경기 교육의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정책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고 교육 1 섹터, 교육 2 섹터, 교육 3 섹터라고 하는 공교육 확대의 이 유기적인 연결 체제, 그러니까 학교라는 중심 배움터를 가운데에 놓고 지역적 교육 협력을 통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인 경기 공유학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경기 온라인 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 1과 정책 2, 정책 3으로 구현되었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이 교육의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네 번째 정책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기교육 기본 계획은 학교 교육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책 1,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또 정책 2는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정책 3은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정책 4는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이 순서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교육 기본 계획은 작년에도 똑같은 문구가 이 앞쪽에 안내가 되었었는데 이 도교육청 수준의 정책을 설정한 것으로 경기 교육의 방향,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도 경기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도 학교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의 자율성과 더불어서 국가 수준 또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이 학교 교육 활동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경기교육 기본계획 자체는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는 자율균형 미래라는 경기도교육청의 3대 기조에 기반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또 교육행정기관에서 다른 직속기관에서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그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방향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보시면 경기교육 기본계획 탑재되어 있는 이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그리고 경기교육 방향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로 혹은 교육행정기관으로 내려온 문서에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 변화된 지점들이 A4 용지 한 두 쪽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주요 변화 지점들을 전부 다 담지는 못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들을 중심으로 담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5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2026학년도에 어떤 부분이 주로 변화가 되었는지 어 주요 핵심 가치로는 이제 신설된 것이 있고요. 통합된 것이 있고 정책 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위해서 이동한 것이 좀 있다. 요렇게 세 가지 이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방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또 2024, 2025 경기도 교육 계획을 살펴보면 학교라는 중심 배움터를 기점에 두고 지역교육 협력, 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학교까지를 토대로 해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형태로 경기교육의 지향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기교육의 핵심, 또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핵심을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학교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교육은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 경기 교육의 목표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도 이 각 교과 교육 과정의 내용 범주를 지식 이해, 가치 태도, 죄송합니다. 지식 이해, 기능 과정, 그리고 가치 태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치와 태도 부분에서는 인성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국가 수준 또 시도 교육청 수준의 지역 교육 과정에서도 인성과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균형 있는 시민으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교육의 목표는 국가 수준 그리고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이제 비전을 또 살펴보도록 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 요게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또 그것을 교육 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3대 기조를 설정했는데 자율, 균형,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아까 목차에서 읽어봤던 4대 정책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공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입시 개혁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라고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중심 배움터는 학교가 됩니다. 이게 교육 1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로서 공교육을 확장하는 첫 번째 섹터가 제2섹터가 경기 공유학교였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를 품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공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공교육의 공정함을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최종 목표인 공교육 확대와 그리고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토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학교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도 어 올해 초부터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뭐 뒷부분에서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를 위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이 시스템을 학교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하고 또 학생의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 논술형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향은 교육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2년에 이제 대학교 입학 제도가 변화가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학생들의 이 사고력 그리고 공정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된 입학 제도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학 입시 개혁을 통한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목표를 올해 2026 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이 아주 핵심 사업으로 탑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 사실 뭐 2023 학년도 하반기부터 2024 학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구축이 되었던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시스템에 AI 선원 수령 평가 시스템이 이제 탑재가 되었고요. 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를 좀 경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학생의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선원 수령 평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생들이 논술력 평가를 토대로 점수를 측정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또 삶과 맥락화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적기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굉장히 공정하고 또 학생의 사고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토대로 선원 수령 평가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고 결국 나아가서는 대학교 입시 제도에 논술형 평가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채점 그리고 평가 문항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용한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청사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교육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바로 서고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의 핵심 키워드, 학생의 주도성이죠. 그리고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 교육 활동, 보호입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교육 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토대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육 협력이라는 공교육의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경기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경기 공유학교가 이제 교육지원청별로 양적 팽창을 했을 때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는 사교육의 대항마로서 경기공유학교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경기공유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학교 밖 사교육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전문적인 교육을 지역의 교육자원 그리고 전문가와 연계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으로서의 경기교육의 역할이 또 공교육에 확장하고 강화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전국 최초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러닝이라는 교수학습 플랫폼 안에 AI 선원 수령 평가 시스템을 탑재하고 1학기에 비해서 또 2학기에는 점진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여기에서의 표준화는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적기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선원 수령 평가에 대한 외부의 걱정이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러닝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학교 현장에서 써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통합 학습창을 토대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산출물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들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이 느린 학습자에게는 교사의 개별화된 학습 지원을 또 학습이 빠른 학생에게는 도전 과제를 제공하면서 교실 안에 20명이 넘는 혹은 30명에 가까운 친구들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래 대학 입시 개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여기 맨 처음부터 출발했던 경기 교육의 다양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실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절차가 계단 형태로 차곡차곡 진행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6, 2027 나아가서 2032년이 될 때 경기도 교육청의 이러한 교육 정책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변화가 어떻게 경기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나 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것인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교육은 모든 학생이 원하는 배움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문구만 보더라도 참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좀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들이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은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학교, 교육 1섹터인 학교, 여기는 경기 공유학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 온라인 학교와 연계된 부분으로 안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학생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확대하는 교육 체제입니다. 아까 중심 배움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중심 배움터였습니까? 바로 학교였죠. 학교를 중심에 두고 학생이 미래 세대 주역으로 어,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공교육을 확대하는 교육 체제를 마련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혹은 교육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학교가 외딴섬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예 이 국제 포럼이 2024 학년도 10 월에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진행이 되었을 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재를 넘어서 공동체다. 공공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공재는 나아가서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두가 이 학교 교육과 관련된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만든다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을 토대로 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이 이 삶의 주인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를 운영합니다. 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협력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토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논리적 제약을 넘어서서 확대해 나가는 시스템으로까지 이 경기 교육은 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교육 1섹터, 교육 2섹터, 교육 3섹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교육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율, 균형, 미래 3대 정책 기조를 실천하겠습니다. 경기 교육의 미래 인재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공감과 포용,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여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경기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 포용,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2022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뒤쪽에 인성교육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자기 인식, 조절, 윤리적인 책임,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사회적 협력을 하는 인재를 양성하면서 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을 넘어서서 세계 시민으로서 어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교육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율균형 미래를 경기 교육 3대 정책 기조로 설정합니다. 정책 기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정책 방법의 결정, 정책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원칙이고 조직 운영, 인사 방침,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학교 교육 활동의 지향점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맨 처음 서두에서 안내된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속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에서는 여기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완료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고하고 방향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었었던 경기교육의 3대 기조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 자율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원동력입니다. 경기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경기 교육의 3대 기조를 얘기하고 또 이 특히 자율 부분을 함께 언급할 때는 이 책임이 혹은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도 또 경기 교육에서도 학교가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활동들을 운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결정할 때는 경기도 교육청 수준의 기본 계획을 반드시 참고하고 같은 방향에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임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것이 무한정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기 교육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 균형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경기 교육의 다짐입니다. 경기 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육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학교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교원도 있고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다양한 직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지역교육 협력을 토대로 학교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교육에 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토대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경기 교육이 열어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 꿈을 스스로 펼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 교육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현재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공지능 또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 개발을 토대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기조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교육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경기교육의 4대 정책을 안내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4대 정책을 순차적으로 세부 추진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대 정책 기조, 자율, 균형, 미래를 바탕으로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책 1은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율과 책임으로 공동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역량 기반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서 이게 추진 과제 1이 역량 기반 교육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추진 과제로 나와 있고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이 하위로 세부 추진 과제들이 한 세 가지씩 보통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2섹터죠. 경기 공유학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입니다. 지역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역 교육 협력의 강화가 첫 번째 추진 과제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가 두 번째 추진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3섹터 경기 온라인 학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시공간을 확장하는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디지털 인재국이 이제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관련된 파트가 사실 하나의 추진 과제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인재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재 개발과 관련된 미래교육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이 세부 추진 과제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가 총 여기도 두 가지,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다양화 그리고 미래교육 역량 강화 두 부분으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정책사는 이런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 즉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육 협력과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통한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공교육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확대로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 중심의 교육 행정 지원, 여기에는 핵심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학교 중심의 행정 지원, 그리고 요것이 추진과제 1, 그리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추진과제 2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이 정책과 관련된 세부 추진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자율과 책임으로 공동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역량 기반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서 학교는 기본 학습터이자 학생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온라인으로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의 중심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가 기본 학습터이자 교육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에서는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내실화로 학생이 기본 학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성 시민 교육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자율과 책임이 있는 공동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학생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역량 기반 교육 강화와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 두 가지 추진 과제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량 기반 교육 강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2026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도 순서가 일부 바뀐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수업, 평가가 선순환되는 체제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수업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의 조화로움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탐구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이었고요. 세 번째가 삶과 맥락화된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학생이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르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질문과 탐구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을 확대하는 것. 세 번째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 강화. 마지막 네 번째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자유시간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고요. 또 중학교 수준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년, 또 생각의 힘을 나누는 학년, 또 생각의 힘을 펼치는 학년으로 중학교 3개 학년을 구조화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전면 시행되면서 1 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성장 책임 교육 과정, 그리고 2-3 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자율 선택 교육 과정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질문과 탐구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념 기반 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지만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워크 프레임을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질문과 관련된 중심학교, 또 선도학교, 연구학교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학교교육정책과의 문건을 다룰 때 사실 질문, 개념 질문, 논쟁적 질문과 관련된 이 핵심 질문, 탐구 질문들을 설계하고, 이 탐구 질문을 토대로 해서 평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걸 토대로 평가가 설계되고 나면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적기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가 학생들을 줄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학습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가로서 기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학생이 주도성을 가지고 삶과 맥락화된 교육활동을 제공받음으로써 학생이 삶을 살아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할 수 있어야 할 것들을 실제 삶의 맥락화된 과제에 전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피드백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뒤에 나오지만 하이러닝이라는 교수학습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교육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가 예전에는 학생 선택권 강화가 여기 앞에 있었습니다. 2-1의 세부 추진 과제. 그리고 학생 선택권 강화가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 과정에 통합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자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자유학기, 고교학점제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게 된 경기 주요무 계획에는 요 부분이 아마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게 이제 없어지고 바로 학생 맞춤 기초기본학력 보장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의 기초기본학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령에서 기초학습 지원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학교에서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초학력과 관련된 담당자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진단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진단보정 시스템이라든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또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기 초에 이루어지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발해서 보정 지도를 하고 3월, 6월, 9월에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이 되었는지 평가를 또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기초기본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교육 활동들이 계획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단계별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부분도 공문으로 함께 읽어 보았었는데요. 특히 기억나는 게 진입, 적응, 성장이라는 세 단계로 나눠서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라는 공유학교 플랫폼인 것 같아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예 모델 학교로서 몇 군데 지역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게 학교 교육에서 위탁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학교에서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육 활동에 참여를 못했던 학생들이 이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토대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입증이 되고,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학교에 잘 진입을 하게 되면 적응 단계에서는 이제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성장 단계에서는 이중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중증 장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든가, 혹은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에듀테크 관련된 지원, 그리고 선생님들 인력을 충원해 주는 부분들까지도 지원이 되고 될 예정입니다. 뭐 안타까운 것은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한 학급에 보통 4 명에서 많게는 8 명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는데 굉장히 힘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불상사도 많이 생겼는데, 올해는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관리돼서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도 제공이 되고, 또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적정 규모의 인원들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잘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희망을 해 봅니다. 세 번째는 경기 IB 교육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IB 교육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관심학교, 그리고 후보학교, 인증학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팽창이 되었는데, 작년도 2025 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IB 학교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IB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토대로 학생들이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취 기준을 토대로 배워야 할 것들을 탐구 중심으로 프로젝트 학습으로 어 학교 교육 활동으로 계획되고 또 참여하면서 실제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게 일반 학교에도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교육 정책과 특히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IB 학교의 교육 과정 설계 및 수업 방법을 일반 학교에 확대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IB 학교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설계돼서 탐구 중심의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예전에 이제 혁신학교 때도 그랬지만 IB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인증학교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한 학교만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중학교 한 학교만 있다면 IB 교육이라는 것이 초중고가 연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된 IB 학교 시스템을 어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지역별 IB 초중고 연계 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자율성 확대인데요. 학교 평가 연계, 경기 미래장학 운영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경기 자율장학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평가 선순환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학교 평가하고 그리고 자율장학이 통합된 형태로 마련된 추진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부했었던 경기 미래장학 가이드북에서 보면 학교 평가와 또 이 자율장학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미래장학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요게 이제 구축이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학교의 자율장학이 학교 안에서 수업을 공개하고 그 수업 공개와 관련된 협의회를 하는 수준에서 자율관할 장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교 안의 자율장학,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서 학교 안의 모든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자율장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놓고 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경기 미래장학 플랫폼에 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한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학교 평가를 토대로 평가하게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나서는 이 학교 평가가 체제 자체가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누어지는데 공통지표는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연계되어서 학교에서 그 교육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자율지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율과제를 포함해서 학교 안에서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특색 사업이나 교육과정 설계,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평가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학교에서 얼마만큼 교육 활동을 잘 했느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활동의 1년간의 삶을 성찰하면서 잘한 것과 개선해야 될 것들을 도출해내고 그러한 것들을 차기 년도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우리 학교가 이 학생의 교육 활동을 개선해 나가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학교평가 연계 경기 미래장학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미래장학 플랫폼을 토대로 학교평가, 학교 자율 과제, 또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탑재되어서 관리가 되고 또 학교의 현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탑재가 되어서 교육지원청 장학과 연계해서 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2025 경기 이 교육 기본 계획을 함께 살펴볼 때도 앞으로 자율장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장학행정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교육 전문 지원의 필수 역량이 학교 장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부감님께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학교 평가 연계 경기 미래 장학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자율과제 운영 내실화인데 이건 지속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학교 자율과제 그동안 함께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간의 수계 과정을 거쳐서 현안을 진단하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거죠. 어, 그래서 표준교육비의 5% 이상을 마련해서 이 자율과제를 설정한 것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자율과제로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러한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경기 미래장학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이 학교 자율과제도 학교 자율장학과 연계해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요 계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래형 학교 모델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령기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랑 같이 또 함께 읽었던 부분이 통합학교 관련된 브로셔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와 중학교 혹은 초중고 혹은 중고가 결합된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이 이제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이제 신설되고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작년에는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그리고 맨 하단에 사회정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이 따로따로 세부 추진 과제로 나와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사회정서 학습과 관련된 인성교육 관련 문건이 9월 달에 별도로 나오면서 내년도 계획에서는 사회정서 학습과 연계된 기본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인식, 자기존절, 윤리적인 책임,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협력이라는 5가지 사회정서 학습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인성교육 부분에 탑재가 되고요. 또 올해 그리고 작년 계속해서 학교마다 시행하고 있는 인성 브랜드, 1교 1 인성 브랜드 부분이 아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1교 1인성 브랜드는 학교 단위도 있지만 도교육청 기억나시죠? 여기는 투게더였습니다. 함께라는 가치를 인성 브랜드로 삼고 있었고요. 지역교육청, 학교, 학년, 학급, 가정, 개인 여기까지 인성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성 예언처럼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시행할 수 있고 학기 말 또 학년 말이 되면 그 인성 브랜드가 잘 실천되었는지 성찰하는 시간까지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요 부분은 원래는 정책 3, 디지털 인재국 관련된 부분에 있었는데 뭐 세계 시민 교육도 그렇고 인성 교육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연계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인성 시민 교육 강화인 요 정책 1 부분으로 이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민 교육과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에서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될 윤리적인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으로 좀 다루고 있었고, 디지털 창의 역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예,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에도 원래는 이게 이제 교육 섹터별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생활인성 교육과, 지금은 생활교육과죠. 생활교육과에서 이 디지털 시민교육까지도 관여를 하고 학교 평가 이 지표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이동을 했었다가 다시 올해는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네요. 그쵸? 그다음 실천 중심 세계 시민교육 내실화, 그리고 글로벌 역량함양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까지 인성 시민교육 강화 부분으로 왔는데, 요 부분도 이 글로벌 역량 함양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도 정책 4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넘어왔냐면 이게 국제교류 협력이 사실은 2024 학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국제교육 포럼, 교육의 미래 국제교육 포럼이 이제 수원에서 개최가 됐었죠. 그러면서 그 업무가 사실은 교육 행정 부분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제교류 협력 자체가 단순히 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 간의 국제교류 협력으로 확대가 되고, 또 교육행정 직원, 또 선생님들 간의 국제교류 협력, 그리고 정책 간의 협력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정책 1 파트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 단위에서의 국제교류 협력이 굉장히 강조될 예정이에요. 올해 초에도 문건이 좀 나왔었지만 5개의 거점형 국제교류 협력 교육지원청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 국제교류 협력 거점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인근의 교육지원청의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형태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유명한 게 이제 뭐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지역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호 존중의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 지금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음, 정책명으로는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계획서가 연초에 새로 나왔고, 요것을 학교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계획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더하기 지금 학생 생활 규정이 학교마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앞서 뭐 인성교육이나 시민교육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과 또 연계되어서 교육 활동, 특히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와 책임의 학교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입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음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여기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학생 인권 조례는 그대로 잔존을 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지역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네, 세 번째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 내실화 부분입니다. 음 작년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모든 교육지원청에 이제 개설이 되었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 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중재 활동도 적극 권장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화해 중재 사례가 아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관계 회복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실증적인 데이터들도 어 생기면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화해 중재를 학교 단위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교육행정기관 평가에도 평가 지표로 탑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활동들이 학기별로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1 회씩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어울림 교육이 11 시간 이상 운영이 되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모두 여기에서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나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음공유 화해중재단 운영을 통한 교육적 회복 지원. 여기 부분은 사실 그동안은 화해중재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화해중재 요원을 선발하고 학교에서 문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화해중재단이 학교로 가서 사전중재 또 본중재 이렇게 해서 화해중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학교 안에 갈등 상황이 굉장히 많고 또 적기에 필요한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갈등 관리 역량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의 갈등 관리 역량을 토대로 학교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은 학생 인권이 있을 것이고요. 학폭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교권이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에 대한 중재를 학교 구성원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선도학교를 2학기에 뽑았습니다. 뽑아서 선생님들 역량 강화가 진행이 됐고 즉각적인 이제 개입을 토대로 학교 안의 갈등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공유 화해 중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모든 학교의 교직원들의 화해 중재 역량 강화를 토대로 갈등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아마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이게 이제 교육 2섹터. 어딜까요? 경기 공유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로서의 공교육의 가치가 이 교육 2섹터부터 확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서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와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꿈을 펼치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학습터입니다.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미래형 융합교육을 강화하며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진로직업교육을 심화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과 협력하여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정책일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추진 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지역교육 협력 강화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입니다. 먼저 지역교육 협력 강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이건 작년에 이어서 명칭까지 똑같이 그리고 1번 추진 과제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 협력에서 그만큼 경기 공유학교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 공유학교 운영 뇌실화입니다. 2024, 2025 학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양적 팽창에 중심을 두었다면 내년도에는 훨씬 더 이 질 관리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요. 지역 단위로 공유학교 페스티벌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공유학교의 성과를 측정하고 앞으로 이 사교육에 대항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서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문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이 교육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업 시수도 12차시로 늘렸고요. 이게 이제 기초고요. 심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6차시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여전히 만족도는 90%가 넘게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이 학생들이 이 사교육처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초 과정을 넘어서서 심화 혹은 전문가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 단계별 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또 그러한 지점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참여 학생의 이 만족도가 90%가 넘지만 보면 학생들의 출석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토대로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것들을 좀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어 정량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여한 학생보다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왜 그렇게 됐는지 혹은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들을 특히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 그 지역 교육 협력 강화의 세 번째 파트 부분에 사실은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추진 과제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 진로 직업교육 심화 부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미래교육 협력지구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죠. 예전에 혁신지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게 2010년, 2009년, 2010년 요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15년 이상 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는 어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동안 시설과 관련된 이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던 것들을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즉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활용되고 운영되는 형태였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까지 5 년간의 업무 협약을 마치고 내년도에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 공유학교 중장기 계획에 보면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이 이제 공유학교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게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여기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부분으로 탑재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지역협력 정책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이 되고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교육협력 운영협의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토대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 시스템을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공유학교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돼서 사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 창에 쳐 보시면 지역별로 지도가 나와 있고 그 지도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 공유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또 신청하고, 또 이 운영 기관이나 전문 강사분들은 그 플랫폼을 토대로 교육 활동에 대한 이력이나 출석을 관리하고 생활 기록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이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라는 세부 추진 과제에 담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지역협력 돌봄체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아마 이제 늘봄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요게 이제 공유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늘봄 체제에서 방과 후까지도 사실은 흡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 실장님들을 단기형 연구사님을 채용해서 인력으로 제공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늘봄지원센터를 또 구축을 해서 이 학교 단위에서, 특히 초등학교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늘봄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경기 공유학교 부분에서 안내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융합교육 강화입니다. 지금 융합교육과 정책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탐구 중심 미래형 융합교육 내실화. 여기는 이제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스팀 교육이라든지 영재 교육이라든지 발명, 메이커, 그다음에 뭐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나오면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 맞춤형 학교 예술 독서 교육 확대. 작년에는 독서가 외국어와 함께 있었는데 외국어가 별도로 아마 빠지게 되었고요, 밑에 보면. 근데 아까 정책 1에서 국제 교류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 1로 나왔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학교와 학생의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이 강화될 때 이러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교육 실천입니다. 요 부분도 사실은 지역 교육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책 1에 있었는데 정책 2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진로 직업 교육 심화 부분입니다.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 교육을 운영하는데, 뭐 학교에서는 진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지역 단위에서는 진로 체험 지원 센터가 지자체 소속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면 학교 단위에서 진로 체험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평가 편람에 보면 학생당 몇 회 이상 진로 체험을, 학생 1인당 몇 회 이상 진로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평가 지표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학생의 성장 단계별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재구조화입니다. 이 부분은 특성화고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학과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개설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로 하는 학과로의 개편을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통폐합이라든가 학과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 부분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업교육 연계 학생 취업 창업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취업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습을 나가게 되잖아요. 이 실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하고, 예전에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는데
창업과 정신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예 옙이라는 이 철자가 틀렸네요. 그죠? YEP 옙이라는 이 창업 교육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취창업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두 부분이 사실은 과거에는 통합되어서 안내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직업 교육과 관련된 부분, 취창업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눠져서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부분입니다. 공교육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이게 없던 겁니다. 이게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 이 공정한 공교육 정책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대학 입시라는 걸림돌 때문에 예 실제로 정책으로 계획되고 운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학 입시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26 학년도부터 상대평가가 아니라 어떤 절대평가 시스템의 적용, 그리고 논술형 평가의 확대, 이것은 아주 크게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듣기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오늘도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EBS에서 시행하는 영어 듣기 평가도 경기도 교육청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러닝을 토대로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대학 입시 개혁과 관련된 수순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 교육 수업 학점 인정 확대입니다. 이게 경기 공유학교 부분에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경기 공유학교 같은 경우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 맞춤형, 학생 기획형, 대학 연계형, 그리고 이 공원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대학 연계형 같은 경우에 또 지금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처럼 학교에서 위탁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모델이나 연구 개발 이것이 계획으로 작년에 이제 마련이 되어서 문건으로 안내가 되었고 또 경기 온라인 학교 같은 경우도 경기 이문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만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 안에 탑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모델 개발과 그리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던 부분이라 이런 학교 밖 교육 수업의 학점 인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학교를 중심 배움터로 해서 지역교육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경기 공유학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경기 온라인학교 수업이 공교육 체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영유아 교육 보육질 향상 기반 마련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유보 통합이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법령적인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을 것 같고 지금 그 시범교육지원청을 토대로 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시청에서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작년도 올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내년도쯤에는 유보 통합이 되어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관련된 업무들을 이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내시화. 대안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정책 3에 있었는데 이게 지역교육 협력과 관련되어서 연계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2로 넘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 건강 통합 지원, 학생 주도형 학교 체육 일상화. 원래 학교 체육교육 일상화로 이제 작년에는 명칭이 있었는데 학생 주도형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학생 체력 검사인 팝스, 또 체육 중심의 교육 과정, 오아시스,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학생 인성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여기에서 다뤄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용어가 딱 여기 적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생명존중교육, 마음성장 지원 강화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을 이제 통합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과 관련된 부분, 또 정신의학과 관련된 지원, 그리고 이제 위기 학생이 발생했을 때 학교 단위의 위기관리위원회, 교육지원청의 위기지원 협의체, 또 위클래스, 위센터 이런 것들이 좀 연계돼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뒤쪽에 나오지만 학교 맞춤형 통합지원 관리 시스템과 연계돼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뭐 이제 학업 숙려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학생 보건교육 및 건강 서비스 지원. 네 번째는 자율선택급식 정착 및 영양 식생활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생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급에서 뭐 17차시 한 개 학기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정도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율선택급식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학교가 늘고 있다. 올해 한 500개 정도 운영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새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26 학년도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관련된 법령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 학년도에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선도교육지원청이 과거에 6개였는데 올해는 12개가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어 선도학교도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이 선도학교들이 먼저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음 인근에 있는 학교들에게 이제 관련된 사례를 전파하는 강사 인력 풀로서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동안도 맞춤형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분절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의 학습, 뭐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된 복지, 그리고 뭐 건강, 그리고 진로, 뭐 상담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지가 필요한 위기 학생들은 사실 한 가지 측면에서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 예산을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좋죠. 다양한 유형 그리고 다양한 형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습자를 조기에 진단해내고 그 학생들에게 맞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안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학교의 예산을 마련하고 또 이것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학교의 예산 편성부터 그리고 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안전망 지원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생 맞춤형
통합 선도학교와 올해는 같이 이제 운영이 되었었고, 특히 인제 이 사업교로 지정이 되면 복지사가 배정이 돼요. 근데 복지사가 배정이 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계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희망교실, 요렇게 필요는 한데 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에 지정되지 못하는 학교를 연계교나 희망교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교육복지 안전망 지원과 관련된 학교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마통 사업하고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하고 통합해서 예산도 좀 지원을 하고 인력도 함께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제는 이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 규모에 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뭐 2 개, 3개 학교를 좀 묶어서라도 이 늘봄 실장님처럼 관리할 수 있는 복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1 시간 20 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한 개의 파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입니다. 요거는 교육 3 섹터와 연계가 되겠죠. 시공간을 확장하는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서 경기 온라인 학교는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터입니다. 경기 온라인 학교 운영과 하이러닝 고도화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AI 선원 수령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하이 코칭으로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의 개인 맞춤형 성장을 통합 지원하고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내실화로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 추진 과제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죠. 경기 온라인 학교 운영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경기 온라인 학교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이 안내가 되었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 부분을 공부해 보았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공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온라인 학교 운영 기반 조성이었는데, 경기 온라인 학교와 관련된 기본 계획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도 벌써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특히 학교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를 교육 구성원별로 마련을 해 놓고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는 이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내실화하는 형태로 되고, 경기 온라인 학교가 디지털 인재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경기 온라인 학교 정책 추진 기본 계획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정책일과 관련된 부서, 정책위와 관련된 부서에서도 관련된 콘텐츠들을 탑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지점이 어디였냐면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이었거든요. 이게 음 학교에서 위탁한 학생들은 거기에서 뭐 이제 단기형, 장기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외국에 있는 학생이 한국어 교육을 받거나 혹은 학부모님께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이 온라인 형태의 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이 통해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 제3 섹터인 정책 3과 관련된 디지털 인재국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정책 1과 정책 1 소관 부서에서도 이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을 토대로 해당 교육 활동들을 계획하고 콘텐츠를 마련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 공교육을 확대하는 체제로서 이 교육 3 섹터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온라인 학교
인정 기반 마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까 학교 밖 교육 활동에 대한 학점 혹은 수업 인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통폐합됐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이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확대입니다. 올해 이제 이 학교가 개교를 하고 이제 고교학점제 관련된 뭐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요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은 이 수업이 운영되는 시간을 비우고 시간표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 굉장히 업무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방과 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콘텐츠형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 또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확대입니다. 하이러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금 경기 교육의 디지털 관련된 교수 학습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이러닝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러닝이 이제 2024 학년도 하반기에 이제 개발이 됐고 어 올해는 뭐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이러닝 플랫폼은 다른 민간 기업의 플랫폼과 다른 가장 큰 특장점이 뭡니까? 다른 민간 기업에서는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는 교수 학습 그리고 수업 운영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하이러닝 플랫폼 안에서 교수 학습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한 내용을 학교 안에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 학생에 대한 진단, 수업을 이제 설계했으면 수업 운영, 평가, 피드백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AI 선원 수력 평가 시스템이 여기 탑재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행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게 피드백을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평가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도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 지원 확대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1인 1기를 제공하고 있었고 학교 안에 무선 인프라를 대부분 확대해서 10기가까지 가능하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나아간다면 학생들의 책상 하나의 콘센트가 마련이 돼서 충전하면서 이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이러닝을 계속해서 이제 활용해서 교육 활동을 참여하게 되거나 하이러닝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다른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충전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학교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라든가 아니면 학생에게 렌탈, 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키보드가 있는 형태, 키보드가 없는 형태들은 앞쪽에서 우리가 정책위에서 이야기했던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어 할 수 있는 수업의 유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미래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음. 첫 번째는 교직원 역량 개발인데요. 하이 코칭 구축 및 운영입니다. 어 이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육 정책 3에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플랫폼이 뭐 세 가지가 있죠.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 뒤쪽에 교육행정 파트에서도 나오지만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러닝, 그리고 하이코칭,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이코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ISMP, 이제 설계도가 아마 완성이 돼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이코칭 같은 경우에는 AI 이 기반으로 선생님들의 이제 우리가 학교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라는 문건을 읽을 때 함께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교원의 역량을 10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생활지도, 자기계발, 지역교육 생태계 활용 등 우리가 같이 했었죠. 자기관리 역량까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기관리 역량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이 확보가 될 때 공교육의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10가지를 토대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 도구를 토대로 하이 코칭 안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처럼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많이 이용하면 이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춤형으로 이 역량 결과, 진단 결과에 따라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를 하겠죠. 그럼 이력을 관리하면서 성장 단계에 맞춰서 어 이 연수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 플랫폼이 바로 하이코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하이코칭과 연계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코칭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면 당연히 교원이나 교육 전문 직원의 경력 단계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원의 역량을 이제 개발해 냈기 때문에 교사, 또 수석 교사, 또 교감, 교장, 그다음에 교육 전문직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연수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동안 정형적인 연수가 진행이 됐다면 비정형, 뭐 마이크로 러닝 등 여러 가지 연수 방법이 사용돼서 선생님들께 맞는 그런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될 거다. 이외에 지방 공무원 행정 역량 및 교육 공무직원 노사 협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 중심 인사제도 내실화입니다. 경기형 교원 인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뭐 임용과 관련된 부분, 승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교육 전문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G 인사이트를 토대로 선생님들의 인사 기록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교원 단면 평가부터도 자기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요 G 인사이트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보 내심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 여기에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 모두 포함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 인사 제도도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형태로 작년부터 그러한 인사 제도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 개편될 것에 대한 예고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운영이 된다. 마지막 평생학습 확대 부분입니다. 학생 성장 중심 학부모 교육 강화. 어, 임태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학교급이 달라지는 시기에 신입생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도화하고 싶다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올해 선생님들과 함께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추진 계획 문건을 읽으면서 학부모 교육이 뭐랑 관련이 있느냐면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기초학력의 확보, 또 기본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또 문해력, 또 경기도 평생학습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방송통신학교 뭐 여기까지 아마 여기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공교육 영역을 확대하여 학생의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중심의 교육 행정 지원하고요. 올해 특히 안전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과제 두 가지가 아마 아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기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누구도 소외됨 없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증거 기반 정책 평가의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고 AI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으로 학교 업무를 최적화하고 학교 교육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교육 환경과 시설을 세심히 살펴 안전한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하이브리드 신축 학교 설계 모델을 구축해서 미래 교육 공간을 최적화하겠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추진 과제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학교 중심 교육 행정 지원, 또 안전한 학교 지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전한 학교 지원이 요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아이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게 조금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학교가 학교 본연의 활동,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중심 교육 행정 지원이 이제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자, 교육 활동 지원 강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기 전에는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학교 업무 효율화, 또 학교 공통 행정 업무 지원, 또 교육 활동 중심 학교 현장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행정 관리 담당관에서 불필요한 업무 백선이라 아니면 효율적인 업무 백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교가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증거 기반 정책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증거 기반 정책 평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애초에는 데이터 기반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증거 기반이라는 용어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데이터 기반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3-3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명칭이 데이터 기반 교육 행정 체계 마련, 요게 인제 있었고, 증거 기반 정책 평가 내실화, 요게 있었는데, 요게 요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 부서에서는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최하단 부분에 정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평가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교육행정기관에서도 교육행정기관 평가 편람, 또 학교에서는 학교 평가 편람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학교 교육이나 교육행정기관, 또 도교육청 각 부서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제 실행하고 평가하고 환류하는 체제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고, 특히 정량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 교육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교육 정책 참여 및 소통 중심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도 경기교육 성과 보고회에서
모든 정책 부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정책에 대한 안내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두 부분, 경기교육 정책 참여 부분, 소통과 관련된 홍보 부분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 이 정책 참여 같은 경우에는 정책 구매제 부분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됐던 부분이고요. 소통 중심 홍보 강화는 채널에 다양합니다. 그리고 단방향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네이버 블로거도 사실은 있고요. 인스타, 페이스북, 심지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GOE 채널과 GO3 채널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OE 채널 같은 경우는 10만 명의 구독자가 넘어서 이 다양한 형태로 학교 구성원들과 또 교육 공동체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정책기획관이나 홍보기획관에서는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매월 이렇게 브리핑하는 형태로 또 혹은 기획, 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학교 현장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경기교육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획 보도 자료로 1 탄, 2 탄, 3탄 이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뭐 요 읽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쇼츠로 한번 제작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현장 체감형 청렴성 향상 및 책임성 강화 요 부분 나와 있고요. 뭐 지속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뭐 일상 감사를 토대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익제보센터 운영하는 부분 지속 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사립학교 및 학원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제 정책 예 1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책 1에 있었던 건데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터 시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들 또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 부분인데 저는 요 부분이 쪼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AI 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운영. 요거 지금 설계해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고 한 400억 정도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 정보에 접근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이제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이 클래스 통해서 이제 하고 중등은 이제 이알림이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요게 하나로 학교급이 달라도 어머님께서 여기 딱 들어가면 학생도 이제 들어가서 학교의 학사 일정이라든가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출석 서류라든가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플랫폼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럼 교직원들은 뭐냐? 지금 뭐 나이스나 학교 업무 포털과 관련해서 체질 개선을 하는데 공문 같은 경우에 뭐 자동 생성한다든가 라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감축하는 형태로 교육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활용, 협력적 조직 문화 확산 이 부분 지속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다 보면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유출이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육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행정 조직 효율화입니다. 학교 지원 중심의 지방 행정 기관 기능 강화.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었지만 학교에 공통 업무가 지금 어디로 이관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송고충 송고충관리위원회 요게 이제 여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뭐 사안만 접수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면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처럼 조사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처리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면 이관될수록 뭐도 충원이 돼야 됩니까?
사실은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점진적으로는 인력도 충원되고 또 학교의 공통 업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넘어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올해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통업 통합교육지원처 분리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25개 중에서 6개 교육지원청이 통합교육지원청입니다. 이게 몇 개로 분리되는 거예요? 12개. 그러면 31개 교육지원청에 31개 시도에 아니 시군에 모두 교육지원청이 개설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관련된 지원을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 학교가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전한 학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실천 중심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사실은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교육 공동체의 안전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 교육 활동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통학 환경 및 교육 시설 개선입니다. 이제 안전한 통학 환경이 앞쪽에 먼저 나아가 있는데, 이게 올해 이 납치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대전 초등학생 관련된 사안이 있다 보니까 뭐 CCTV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로 공문이 내려와서 사각지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통학 환경 관련해서는 뭐 이제 통학 차량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어, 조금 오래 이제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 통학버스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죠. 요게 이제 사실은 안전한 통학 환경 관련된 부분이고요. 교육시설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공기, 뭐 수질, 소음,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 한창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성명과 관련된 부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직원의 신체 마음 건강 지원인데, 음, 뭐 작년에는 건강권, 교직원의 건강권이라는 용어로 좀 사용이 되었었는데, 우리 자기관리 역량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마음과 신체적인 건강이 확보가 될 때 이 공교육의 확대, 또 학교라는 중심 배움터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과제명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부 추진 과제네요. 미래교육 공간 최적화 부분입니다. 학교 규모의 적정화. 그래서 이게 인제 그 학령기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학교 통폐합 부분이 있고요. 과밀, 과대 학급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해서 요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 학교 설계 모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처음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는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조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철근 유닛 구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모듈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공간은 철근 콘크리트로 탄탄하게 짓고, 그다음에 학령기 인구가 감소되었을 때 필요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듈형으로 지어서 얘를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빼버린 공간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뭐 휴식 공간, 뭐 예를 들면 공원, 뭐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요새 학교 공간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재구조화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부분에서는 안전한 학교 지원과 학교 중심의 교육 행정 지원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경기교육 기본계획 4 가지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관내 이제 유치원 빼고 한 2,600개 학교가 지금 안내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금 들여다보느라고 2 시간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어 본 적은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요 영상을 여러 번 한번 살펴보시고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교육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출퇴근 시간에 보기에는 굉장히 좀 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짬짬이 끊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압축해서 요약본으로 만드는 한 20-30분 정도의 후루룩 훑고 넘어가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